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가 상당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재명이 금년 빠르면 정기국회 중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회기 중에 있고 또 정기국회라고 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이재명은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요 4겹의 방탄조끼를 딱 채워놨는데, 아무리 방탄조끼를 껴놨다 하더라도요, 자, 범죄가 법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검찰의 수사 지금 오늘 굉장히 여전하고 급피치를 올리고 있어요. 우선 하나는 김혜경 여사에 대한 이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최근에요 경찰에서 5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9일날 기소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시간이 이제 밤 10시인데 아직 조사가 끝났다라는 보도가 없는 거 보니까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본인과 관련해서는 오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동안에 경기도청 여러 가지로 이제 압수수색도 했지만은요, 오늘 압수수색은 이재명의 핵심 의혹 중에 하나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대납 의혹이고요. 또 하나는 쌍방울이 말이죠, 남북 교류 행사와 관련해서 경기도에 아태협이라고 하는 민간 단체를 매개로 해서 수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사하는 것이 이제 목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 쌍방울과 사회이사를 하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이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일찍이부터 제기된 바 있어요. 바로 누구냐, 주인공이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 그리고 현재는 킨덱스 사장이죠. 바로 이화영 씨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왜냐하면 이화영 보좌관이 말이죠, 이 천화동인에 또 가서 일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적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화천대유하고 이화영하고 이 관계가 굉장히 의혹을 받았었는데, 지금 검찰과 수사와 관련된 내용, 지금 내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이죠, 쌍방울 측으로부터 사회이사를 끝내고 나서도 이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어떤 대가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아태협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 쌍방울에서 남북교류 행사할 때마다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최고 20억 정도까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대가성이 있느냐, 이거를 검찰이 지금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쭉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경기도청 압수수색은요, 우선 압수수색 장소가요, 경기도청은 북부청사가 있고 남부청사가 있는데, 북부청사에는 평화협력국, 이게 평화협력국이 뭐겠습니까? 이게 남북교류행사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남부청사는 수원에 있는데, 영통구에 있는데 소통협치구하고 경제부지사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에는 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의 이사실, 그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화영 사장의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명 당시 지사의 최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압수수색은 말이죠, 경기도가 2018년도에 민간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라고 그러죠. 이 아태협하고 주최한 대북교류행사 비용 8억 원을 쌍방울이 부담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정치권에서는 경기도하고 이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대북 교류 행사, 경기도 예산은 한 2억 2, 3억 밖에 지원 안 했는데 나머지 이 부족한 돈을 누가 냈느냐, 바로 쌍방울에서 이 지원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경기도청을 오늘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대표하고요 쌍방울 간에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누구를 매체로 해서 아태평화교류협의를 매체로 해서, 아니면은 지금 이화영 부지사를 매체로 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하고 쌍방울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갖다가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 관여한 수원지검의 부서는요 무려 3개 부서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는 쌍방울의 횡령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이 형사 6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공수사부,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형사 6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호사비 대납과 횡령 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형사 6부의 수사관이 말이죠. 쌍방울 임원, 이 사람도 검찰 수사관 출신인데 둘이 내통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 기밀을 빼돌렸어. 이 내용은 형사 1부가 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 1부, 형사 6부, 그 다음에는 공공수사법.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대대적으로요, 대대적으로 오늘 압수수색에 참여를 했다. 그만큼 이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이번 검찰의 수사는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엄중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경기도청에서는요, 지난 6일에도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공공수사 2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장동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거지고, 쌍방울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이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경기도청이, 그동안에는요, 성남시청 중심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제는 경기도청을 중심으로 한 압수수색이 상당히 강도를 높여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쌍방울 전직 회장들이 전부 해외로 도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쌍방울 본사 임원들이 말이죠. 일반 실무직원이 아니라 임원들이 최국의 출장 형태로 출장을 가가지고 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은밀하게 회동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김성태도 말이죠. 이 적색 경보가 내려져 있고, 그리고 여권 부여 조치가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금 압박을 느끼고 상당히 쫓기는 기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검찰의 그야말로 소환에 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검찰의 이 수사 상황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쌍방울 임원 측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 대목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현재 문제는 바로 뭐냐. 이제 하나는 수사 기밀이고, 하나는 이제 횡령 배임, 그리고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요, 이태형, 이 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의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로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평화부지사가 담당이 뭐냐, 바로 남북교류협력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8년도 11월에 경기도하고 이 아태협이 주최하는 교류 행사에 북한 측에서 어마어마한 이종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북한 대표단이 무려 5명이나 됩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 행사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한 2, 3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줬는데, 나머지 돈은요, 쌍방울 측에서 지원을 해줬다.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하고 2019년도 두 번 이 아태협에서 남북 교류 행사를 했는데, 두 번을 다 합치면은 20억 정도의 지금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다 이게 평화부지사, 2018년도에서 20년까지 평화부지사가 누구냐? 이화영이거든요. 그래서 이화영, 이 당시 부지사가 쌍방울하고 어떤 관계에 있길래,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말이죠, 이 부지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2017년도 3월서부터 2018년도, 그러니까 6월까지. 그때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말이죠, 인수위 기획운영 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사회이사를 사임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평화부지사를 맡고, 그 이후로 바로 킨텍스 사장을 맡고 있는데, 이때도 말이죠, 사회이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평화부지사 시대 때, 그 다음에 킨텍스 사장할 때도 쌍방울 측의 법인카드를 쓴 정황을 검찰이 지금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도 말이죠, 뇌물수수 혐의, 그 다음에 공여 혐의가 적시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경기도가 진행한 행사 비용을 우회 지원하는 이 배경에 과연 도대체 어떤 대가성이 있는지, 이거를 파헤치는 것이 검찰 수사의 지금 핵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조선일보에서 이화영 사장한테 직접 연락을 했는데요, 이화영 사장이 일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사장 오늘 킨텍스 사무실하고요,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했고 경기도까지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억대 금품을 받았는데, 지금 새롭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이재명의 최측근인데, 그러니까 부지사도 챙겨주고, 그 다음에 킨텍스 사장까지 챙겨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쌍방울이 이 아태협에 지원한 금액이 과연
무엇을 위한 무슨 대가를 바라고 했는지, 그리고 또 이화영 부지사가 이 카드만 쓰면서 지원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다른 또 현찰 지원도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쌍방울 쪽으로 받은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 이 혜택들은 이재명한테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전이 됐는지, 제공이 또 됐는지, 이런 부분에까지도 이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오늘 강찬호 투머치 토커 중앙일보 논설위원인데요. 이 강찬호 기자가 오늘 신상진 성남시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아주 폭탄 선언을 했어요. 뭐냐? 지금 서울 사실로 검찰에 고발돼 있고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현 시점에서 말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바로 뭐냐?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김문기는 성남시장 할 때부터 잘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나는 몰랐다. 경기도지사 할 때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룰 때 그때서야 알게 됐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말이죠. 이미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출장을 간서 찍은 사진들, 이게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요. 그런데 투머치 토커에 출연해가지고 신상진 성남시장은 뭐라고 했느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호주, 뉴질랜드 출장 당시 찍은 사진 제출을 요청해 왔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그 사진 요청이 있어가지고 성남시, 왜냐하면 시장실을 지금 성남시를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바로 신상진 전 의원이 이번에 시장에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성남시를 쭉 시청을 찾아보니까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미공개 사진들이 다량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량의 사진을 검찰에다가 당연히 제출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 김문기 전 1차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아니냐.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이 기소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만큼은 이렇게 사진까지 있는 걸로 본다면 이재명이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가장 특기할 만한 지금 자료고,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지금 검찰에 전부 제출했다는 거 합니다. 그리고요, 이 김문기 처장 등 측근 논란이 있는 인물들하고 이재명 시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많냐? 그런 걸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 이재명이는 이게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결과라고 하는 주장인데, 본인이 시장 업무를 해보니까 아무리 중앙부처라 하더라도 지자체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또 협박 문서를 보내는 일은 없더라. 또 부처가 협박한다고 순순히 응할 이재명 시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요, 이재명이가 이 거짓말할 가능성을 지금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점을 신상진 현 시장이 지금 검찰에 지금, 그리고 또 이 강찬호 기자의 투머치 토크에서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또 하나, 지금은 이제 이화영의 대북 교류와 관련된 쌍방울군의 지원과 대가성 여부, 그 다음에 김문기 처장을 정말로 몰랐냐 알았냐 하는데 진짜로 알았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사진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점, 이 점을 제가 여러분께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설명해 드릴 게 말이죠. 오늘 이제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는 쌍방울과 그 다음에 검찰과의 관계에서는요, 검찰의 수사 기밀이 쌍방울중에 그대로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김성태 회장이 놀래갖고 도망갔어요. 자, 이 수사 기밀이 유출만 안 됐어도 도망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 형사 6부에 있는 수사관하고 쌍방울의 임원으로 있는 전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하고 둘이서 보이스톡,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보이스톡 있잖아요. 보이스톡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서로 이제 의견이 딱 맞아가지고 도와주겠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보이스톡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서 만나서 이 자료를 건네줬어요. 자, 이 자료를 건네줬는데 이 검찰 수사관이 말이죠, 이 검찰 내부망에, 그러니까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인 킥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관련 자료를 복사했어요. 이게 6장 분량의 문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쌍방울 수사 영장 문서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쌍방울 그룹 수사 대상자의 이름, 직업, 재산, 지분 관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범죄 사실, 금융계좌 추적 대상자,
계좌번호 이런 뭐 중요한 수사 기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쌍방울 측에 있는 전 검찰 수사관이 현직 검찰 수사관한테 요청하니까 이렇게 킥스 망에 접속을 해서 관련 자료를 쫙 빼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지난 5월 24일에요. 저녁 8시에 주차장에서 만나서 이 문서를 주고받아요. 자, 이 문서를 주고받아가지고 이 문서를 쌍방울의 임원은 누구한테 넘기느냐? 바로 쌍방울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법인이요. 로펌이 M입니다. 로펌 M. 이 로펌 M에는요, 이태영 변호사비 대납으로 의혹, 20억짜리 시비 받았다는 의혹. 이태영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데가 바로 로펌 M이에요. M에서 쌍방울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변호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변호사한테 쌍방울 범죄 사실 .pdf라고 하는 제목으로 문건을 스캔해가지고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를 갖다가 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검찰에서 했어요.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수사 기밀이 유출된 거가 이제 탄로가 난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 수사관 이 A씨라는 사람하고요. 쌍방울의 이 임원이라고 하는 B 수사관을 전격적으로 구속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사 기밀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 여기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발행한 것이 45억 원 정도나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대북 교류단체 지원액수는 또 20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십억이 어디로 갔는지 이거를 찾아내는 게 검찰의 이제 지금 이제 수사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가 6, 7개 지금 사건에 걸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방탄조끼를 네 겹으로 입어도 이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은요. 거의 뭐 기정사실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대선 때 거짓말한 거잖아요. 대선 때 거짓말인데 지금 뭐 대선 후보에서 낙선했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국회 배지를 달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공직선거법 하나만 딱 본다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러니까 대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 위반됐으니까 대선 후보 자격으로만 이 법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낙선했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만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의원직 퇴직과 관련된 국회법 규정을 또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국회법 136조 2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의원직, 피선거권을 국회의원이 말이죠. 어떤 형이 됐든 간에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면 뭐 그 선거에서 불법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국회의원 직위가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조항이 말이죠. 국회법 제 136조 2항에 딱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 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잖아요. 따라서 자동적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직 퇴직이 결정된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직접 물어봤더니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이 되면 국회법에 따른 퇴직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총선에서 낙선했다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총선 중 선거 범죄로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유권을 해석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낙선된 선거의 선거법으로 기소돼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피선거권이 상실이 되고 이 경우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퇴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선된 선거의 당선 무효형 확정과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예, 다만 이제 어떤 점에서 조금 그래도 또 이 논란의 소지가 있느냐. 대선에서는 낙선했지만 총선에서 당선된 경우로는 이재명이가 딱 처음인데요.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유권 해석의 전례는 별로 없다. 그리고 또 의원직 상실 경우는요. 국회법에 이런 퇴직 규정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것뿐만 아니라요.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 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의 제한 이 규정하고도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어요. 뭐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며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측에서는요, 이 공직 취임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뭐냐? 국회의원직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공직선거법 266조도 해당이 된다. 따라서 2중 3중으로 말이죠.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국회법 136조 2항 이재명의 의원직 상실은 명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김혜경 이 소환과 관련해서 법화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경찰 소환 조사에서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요. 이 배모 씨도 의혹의 핵심인 검찰 조사를 받아서 이제 조만간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김혜경이가 구속되느냐 말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구속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면은요, 법인카드 유용 규모가 처음에 알려진, 이 뭐라 그럴까요? 7, 80건에 700만 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의 2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찰에서 확인한 것은요, 한 20, 30건에 200만 원 정도밖에 10분의 1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가지고 구속까지 하는 것은 좀 과도한 뭐라 그럴까요?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김혜경 씨의 경우에 구속 수사는 받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 배비서관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죄질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요, 이재명과 관련된 이 검찰 수사 관련된 동향은 이걸로 마치고, 이번에는 새롭게 말이죠, 이 경기도 광주시 을에서 당선된 민주당의 임종석 의원이 오늘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것도 수원지검의 성남지청에서 한 얘기인데요. 바로 임종석 의원하고 전현직 시의원 7명을 공직선거법 매수 및 이해 유도죄, 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뭐냐? 이 임종석 의원이 말이에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시의원에게 뭐라고 지시했느냐? 선거운 등에 참여한 청년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또는 당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서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임종성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지역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임 의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이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최근에 법원이 말이죠, 상당한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당했습니다. 그래서 임 의원과 함께 부인도, 이 가족들도요,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임종석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느냐. 이재명 대표를 초기부터 지원한 측근그룹인 7인회 멤버로 최근에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도 선출된 이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 가지 방향에서 김혜경 수사하죠, 배소연 수사하죠, 그 다음에 이화영 수사하죠, 그 다음에 이재명 본인에 대한 이 허위사실 유포할 김문기, 이것도 수사하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 법화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되어 있죠. 이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이재명이 결국은 방탄망을 방탄조끼를 스스로 벗어라,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중요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